국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하는 질병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매년 1만 4천여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인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인 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일컫는 대표적 뇌혈관 질환입니다. 현재 뇌졸중 초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언어기능 장애, 팔다리 마비, 인지기능 장애, 균형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얻게 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보일 때는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거나 혈전 또는 혈종을 제거하는 등의 급성기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에 나타나는 뇌졸중 그리고 중증 질환의 증상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배달해드리는 건강배달원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누르시면 집에서 편하게 건강 정보를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저림은 통증보다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통증은 한번 잠들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손저림은 자다가도 깨게 되는데요. 손저림 증상을 별거 아니겠지 하고 얕잡아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손저림은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의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손저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손저림의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저림의 첫 번째 이유는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왔을 때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밤에 손이 저렸겠는데 혹시 뇌 문제가 아닐까 하고 응급실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이므로 1%의 의심만 들어도 일단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치료 시간을 놓쳤다가는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손저림의 특징은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저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손저림이 만성적이라면 뇌졸중이라기보다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손저림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손저림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발음장애, 언어장애, 근력저하, 보행장애, 입술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뇌졸중이 의심되니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빨리 응급실로 가서 CT 검사를 통해 뇌졸중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피가 잘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병이므로 최우선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저림의 두 번째 이유는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손이 저리는 증상은 목 디스크가 생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의 증상은 손만 저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팔의 통증과 저리는 증상이 있고 특징적으로 등 쪽 어깨뼈 안쪽으로 통증이 내려간다고 하니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저림의 세 번째 이유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말초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손저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손저림의 대명사인데요. 예전에는 손을 많이 쓰는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에도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손저림이 주로 첫째, 둘째, 셋째 손가락에 나타납니다. 증상은 주로 밤에 심해져 잠을 설치기 일수라고 하는데요. 특징적으로 손을 털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나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고정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자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손목 굴곡근을 스트레칭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팔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할 때는 병원을 가보셔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를 찾아내 치료를 합니다. 보조기를 이용해 고정시키기도 하고
주사 치료 등이 효과적입니다. 심하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것이 솜저림 증상입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손발저림이 있다면 이처럼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 분야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저림 증상을 가볍게 여겨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보인다면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을 배달해드리는 건강배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